네, 반갑습니다. 슈퍼리치입니다. 자, 이번 영상에서는 오늘 시장이 좀 빠지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는데, 그래도 셀트리온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좀 오늘 시장 자체 주인공은 좀 셀트리온이 아닌가, 좀 이렇게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고, 자, 뭐 의미 없이 올라가는 건 없어요. 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올라간다라고 보시면은, 제가 또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우리가 조금 가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좀 투자를 해야 될 종목이 있어요.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분석을 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은 항상 다 끝까지 다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일단은 뭐 셀트리온이 오늘 올라가고 있어요. 셀트리온이 뭐 하락이 아니라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시장이 조금 흔들흔들 하면서 뭐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렸다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 분위기가 있는데, 결국에는 좀 기간수급이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기간수급을 보게 되면은 좀 매도를 하고 나가는 분위기인데, 외국인이 그나마 좀 매수로 들어온 부분이 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, 일단은 기간이 좀 매수가 들어와야지만 이제 셀트리온 자체도 올라갈 수 있는 분위기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항상 지금 시장에서 좀 키포인트 자체는 좀 기간이 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이제 이 삼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은 전제 허가 가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하지만 가능은 가능인데 이제 투여분을 제한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계속해서 뭐 결과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안정적으로는 안 나오곤 있지만, 뭐가 됐다라고 딱 정확하게 찝어드릴 수는 없지만, 일단은 뭐 허가 가능성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, 이 레키로나주의 좀 임상적 의미에 대해서 결론을 내기가 어려워요. 어렵기 때문에 투여 환자군 자체를 좀 제한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레키로나주의 좀 임상 이상의 결과를 보면은 결과를 봤을 때 좀 경증 환자에 대해서 좀 통계적으로 유의한 좀 수준의 치료 효과를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좀 경증 환자에 대해서는 투여를 좀 제한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검증 자문단은 좀 경증이라든지 뭐 중등증 코로나 뭐 성인 환자의 레키로나주를 투여해도 된다고는 봤지만, 일단은 경증 환자의 범위를 더욱 제한한다라고 보시면은 분위기 자체는 굉장히 좀 좋게 흘러가고 있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지금 경증 환자 대상으로 레키로나주를 좀 투여한다고 뭐 경고를 했는데, 뭐 실내 공기에서 산소 포화도가 94%를 좀 초과하는 사람, 아니면은 뭐 보조적인 산소 공급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, 잠시만요. 실내 공기, 그리고 투여 7일 이내에 좀 증상이 발현한 자 등 뭐 이렇게 세 가지 조건도 모두 충족을 해야 되는 부분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뭐 지금 셀트리온 분위기가 너무 좋게 흘러나가고 있는 분위기도 있고,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듯이 좀 평단 자체를 좀 관리를 하면서 계속해서 좀 안쪽으로 좀 들어오시는, 35만원 안쪽까지는 들어오시라는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, 이제는 뭐 거의 뭐 탈출을 목표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다라고 하시면은 뭐 이쪽 35만원 이 라인이 왔을 때 일단은 좀 정리를 하셨다가 다시 한번 눌렸을 때 좀 들어가시고, 아니면은 나는 좀 밑에서부터 30만원 부분에서 제가 30만원 튕겨서 다시 좀 반등을 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, 이 30만원 부분에서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좀 끌고 가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좀 전략적으로 자꾸 우리가 좀 봐야 되는 부분, 어떤 한 종목에 있어서도 좀 수급적인 부분이나 이렇게 흘러가는 분위기, 좀 이런 거를 계속해서 면밀히 따져서 우리가 좀 움직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그래서 좀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이 특성 자체를 좀 빨리 파악을 해야지만 여러분들도 좀 맨날 이렇게 수익이 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뭐
시장이 어제도 빠지고 오늘도 빠지고 하는데 계속해서 좀 수익이 난다라고 하는 거는, 자, 일단 제가 오늘 거는 다 정리를 못했어요. 그래서 맨날 수익이 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좀 안전하게 항상 잡아놨기 때문에 좀 수익적인 부분이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시장이 빠졌는데도 뭐 수익이 너무 잘 나요. 그리고 뭐 저희 방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음날 잡을 종목에 대해서도 미리 다 브리핑을 해드리기 때문에 뭐 초보자분들이나 뭐 여러분들이 하시기에는, 대응하시기에는 굉장히 좀 편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뭐 이렇게 이벤트를 좀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, 여러분들도 좀 빨리 오셔가지고 같이 시장 빠질 때 밑에서 먹을 게 너무나도 많아요. 지금 시장을 먹을 수 있는 게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좀 빨리 오셔가지고 같이 수익적인 부분 좀 재밌게 나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 뭐 2개월 하시면은 30일을 추가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나도 시장이 빠지는데 좀 수익을 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좀 오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짧게 단타로 끊어서 먹는 거는 우리가 좀 끊어서 먹고 크게 모아가는, 지금 모아갈 수 있는 종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밑바닥에서 그냥 헤엄치고 있는 종목들이 깔려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빨리 오셔서 같이 좀 모아 가시면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일단은 뭐 셀트리온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일단은 우리나라 자체에서 좀 허가가 나고 해야지 뭐 세계 판매까지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뭐 셀트리온 1차 심사에서도 뭐 조건부 승인, 그리고 2차 심사에서도 좀 조건부 승인이 났다라고 보시면은 내용 자체는 뭐 크게 다르진 않아요. 1차, 2차에서 뭐 해주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좀 시장에서 좀 반길 만한 얘기는 아니지만, 왜냐면은 여기서도 좀 부작용에 대해서도 정확히 뭐 100% 부작용이다 아니다라고 논하기에는 좀 굉장히 좀 타이트한 기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조건부 승인이라고 밑밥을 깔면서도 좀 승인 자체를 내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게 뭐 과정에 있어서 1차, 2차 심사는 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. 어차피 뭐 3차가 돼야지만 크게 의미가 있는 거고, 3차가 안 되면 1, 2차가 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, 여러분들. 그래서 우리는 좀 3차도 기다리고 길게는 해외 판매까지도 무조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밑에서 잘 잡아 놓으셨으면은 해외 판매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, 이게 뭐 끝나지가 않았어요. 여러분들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좀 이슈 자체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너무 막, 대신 제가 좀 염려를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비중을 몰빵해서 들어가신 분들이나 그냥 다른 거 없이 나는 무조건 막 셀트리온만 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걱정이 되긴 해요. 이게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심하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있는데, 우리가 딱 기다리는 이슈는 좀 기다려 볼만 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뭐 회사가 뭐 나쁘거나 뭐 재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뭐 이상하거나 그랬으면은 뭐 당연히 손절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겠지만, 이게 뭐 재무가 나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가 기다리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기다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오늘 시장 자체에서 조금 눈에 띄게 보이는 게 좀 품절주 이런 게 조금 뭐 눈에 띄게 보인다라고 하면은 좀 여러분들도 이런 거를 좀 아시면은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품절주 같은 경우에는 뭐 신라섬유가 대표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아니면은 뭐 양지사 이런 것도 대표적인 좀 품절주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은, 이런 장에서는 뭐 신라섬유 이런 것들 뭐 이렇게 상한가 가고 뭐 양지사 이런 것들 좀 여러분들이 좀 빨리빨리 캐치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, 일단은 뭐 이거 말고도 품절주를 본다라고 하면은, 자, 뭐 비비안 이런 것들도 같이 좀 품절주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뭐 비비안이나 뭐 이런 것들, 뭐 코데지 콤바인 이런 것들은 별로 뭐 감흥이 없고 그냥 품절주 중에 하나인데, 좀 그래도 올라가는 거는 좀 신라섬유, 양지사 좀 이쪽이 조금 많이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여러분들 좀 가치 있는 좀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같이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조금 분석을 해드리면은,
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좀 SK 네트워크스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면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, 자, 오늘 시장 빠졌을 때 빠졌다고 그냥 막 때려 담지 마시고 그냥 천천히 나는 이것을 모아간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서 담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. 이런 것도 지금 전기차 관련해서 충전소가 너무나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될 것 같고, 좀 이런 것들 아직까지도 제대로 시장에서 평가를 받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충분히 매수를 하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그래서 뭐 재무적인 부분을 이렇게 놓고 보면은 뭐 메리트가 있어요. 지금 매출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꾸준하게 올라가는 부분, 영업이익률도 좀 올라가는 부분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이런 식으로 좀 재무적으로 봤을 때 조금 눈에 띄는 게 좀 S51, 아이고, S51 이런 것도 좀 재무로 봤을 때 아직까지도 바닥권에 머물러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도 같이 좀 보시면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, 자, 지금 S51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조금 4분기 때 그래도 좀 흑자로 전환하는 모습, 항상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가는 모습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뭐 ROA, ROE도 당연히 잘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, 그리고 매출액 자체, 영업이익 자체가 지금 너무나도 크게 적자에서 흑자로 크게 돌아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매수를 하시면은 조금 좋은 결과로 나올 수 있다. 항상 좀 재무적인 부분을 우리가 다 뜯어보면서 아직까지도 시장에서 저평가 있는 이런 종목들을 계속 찾아서 노려서 들어가는 게 여러분들이 좀 주식 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항상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, 항상 우리는 좀 투기가 아니라 투자다, 이거를 좀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SK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 코로나 때문에 조금 뭐 렌탈이라든지 렌터카 여기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자, 그래서 이거는 뭐 코로나 영향에서 점진적으로 벗어나면서 실적 자체도 다시 한번 또 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, 그리고 핵심 사업에 대한 좀 역량 강화가 좀, 기업 가치 상승으로 연결된다 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조금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거에,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항상 관심을 갖고 지켜볼 수밖에 없어요. 왜냐, 우리는 가치에 대해서 좀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빨리빨리 먹을 수 있는 거는 그냥 빨리빨리 먹고, 우리가 길게 쭉 뽑아내서 먹을 수 있는 거는 여유롭게 좀 여러분들이 좀 바닥권에 있는 것들을 슬금슬금 좀 매집을 해 가시면은 좀 크게 빵빵 터지는 수익이 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재무적인 부분은 항상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 숫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정확히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는 게 여러분들한테 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여러분들 뭐 어떤 종목을 매수할 때 좀 재무적인 부분을 안 본다라고 하면은 결과 자체가 너무나도 좀 좋을 수가 없고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, 항상 재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항상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재무랑 차트랑 딱 맞아떨어지는 이런 부분이 좀 크게 좀 수익이 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뭐 그런 거 많잖아요. 뭐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, 자, 이런 것도 오늘 좀 상승이 나온 부분이 있는데,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도 좀 가치 투자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2020년도라든지 2021년도에, 자, 이렇게 보시면은 뭐 재무를 항상 봐야 돼요. 그냥 이거는 여러분들이 습관처럼 좀, 이건 무조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, 연평균적으로 ROE 자체가 굉장히 좀 무난하게 잘 나왔던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은, 이거는 이제 작년에 20% 이상의 좀 ROE 자체를 나왔다라고 보면은 올해도 좀 크게 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. 왜냐, 현금을 굉장히 잘 돌려 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여기다가 좀 경영권 분쟁이라는 것 자체도 같이 묶여 있기 때문에,
자, 모멘텀 자체는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, 주주 친화적인 정책에 대해 좀 강화를 분명히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, 결국에는 주주 친화적인 정책이냐 뭐냐라고 하면은 배당 확대밖에 없어요. 우리가 실질적으로 느끼는 거는 뭐 배당 확대고, 그러면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다시 좀 기결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첫 번째 표 대결이 뭐 3월 이때쯤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, 뭐 주가 모멘텀 자체는 굉장히 더 의미가 있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뭐 지금 금호석유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을 24.8% 정도였는데, 박철원 상무의 이제 특수관계 해소로 14.87%로 좀 감소를 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이 박창구 회장이 지금 6.69% 그리고 뭐 자녀가 7.17% 이런 식으로 해서 지분 자체를 합치면은 14.87%가 되면은 그 외에 국민연금 8.16% 그다음에 자사주가 18.36%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은 좀 박철환 상무 측 우호 세력이 3에서 4% 집중 매집을 했다고 좀 보도가 됐던 적이 있기 때문에 좀 박철환 상무 쪽으로 지금은 조금 분위기나 뭐 힘은 좀 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좀 가치 있는 것들 좀 재무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이거는 재무뿐만이 아니라 모멘텀 자체도 좀 강한 게 있구나라고 생각되는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좀 여기서 바닥권에서 좀 박스권을 만들 때 미리미리 들어가셨다라고 하면은 좀 크게 우리가 수익적인 부분이 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좀 가치 투자, SK 네트워크스 이런 것들 가치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조금 들어가셔가지고 여러분들도 좀 크게 수익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.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무언가를 사서 따라 들어가는 것보다도 좀 미리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는 게 여러분들 훨씬 더 좀 수익적인 부분이 크게 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.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은 다 항상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.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